자, 예, 13장의 자바 빈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게시판 시스템, 이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바 빈이라는 게, 실제 이제 클래스 파일이죠. 그 이제 클래스 파일을 JSP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자바 빈 클래스를 만들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규칙을 지켜서 자바 빈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JSP에서 제공되는 액션 빈 액션 그 액션 태그 JSP 액션 태그 이용해서요. 뭐 유즈 빈이라 set property, get property 뭐 또 파람 뭐 이런 뭐 그 외에 이제 그런 그 액션 태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활용하셔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게시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바 빈은 실제 이제 폼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서버 페이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전송 서브밋이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JSP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request.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하나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자바 빈을 쓰게 되면 그걸 이제 값을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실 필요 없이 데이터 값이 뭐 10개, 20개 여러 개 되더라도 코드를 길게 작성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유즈빈 액션 태그와 set property만 활용할 줄 아시면 자동으로 코드를 일일이 다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폼 페이지에서 전송한 데이터 값들을 이 JSP 처리 페이지에 다 이렇게 받아서 이 자바 빈 게이츠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현식을 우리가 맞춰서 자바 빈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액션 태그 이제 사용하실 때 폼 태그의 요청 파라미터 변수명으로 되는 우리 태그 HTML 태그의 네임 속성 값으로 정해주던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네임 속성 이게 이제 값이 실제 이제 요청 파라미터 명이 되겠죠. 그 요청 파라미터 이제 명을 자바 빈 안에 있는 속성 이름과 일치시켜 주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동으로 이제 그 자바 빈 객체 안에 있는 세트 게터를 그 액션 태그에서 set property나 get property에서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접하시면 코드 좀 이상한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뭔가 처리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JSP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바 빈과 액션 태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예제 부분을 보시면서 코드가 익숙할 정도로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계속 이제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본인이 소화해서 직접 이제 쓰시려 그러면은 몇 번을 또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이용해서 단순하게 데이터 값을 던지고 그다음 받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MySQL이라는 RDBMS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RDBMS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테이블 만들고 이제 그 테이블 안에 CRUD 그러니까 인서트를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하든지 뭐 셀렉트 해서 조회를 한다든지 딜리트 해서 레코드를 테이블 안에 레코드 삭제하든지 자 그런 내용들 이제 보셨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MySQL하고 그 자바 JSP하고 연동하려면 JDBC 드라이브를 쓰죠. JDBC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과 커넥션 풀 관련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들었나? 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그 관계, 그다음에 개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에서 충분히 이제 복습을 하셔가지고요. 딱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용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리 우리는 소스 보시기 전에 일단 이 소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먼저. 드리고 설명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보시면 복습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제 실습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게시판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요. 게시판이라는 거를 자,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자, 패턴을 자,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게시판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게시판 만드는 거요. 예전에 그 이제 개발자 뽑을 때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게시판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게시판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 게시판을 혼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술들 있죠. 웬만하면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게시판을 어떤 이제 소스를 보고 따라서 만드는 그런 이제 레벨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 다 소화한 다음에 나만의 게시판을, 내가 원하는 게시판을 고객이 원하는 게시판을 기능을 넣어가지고 더 추가한다든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게시판을 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까지 가능하면요,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이 된 거죠. 소스 설명까지 다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떠도는 그런 이제 게시판이 아니라 딱 보니까 확실히 본인이 직접 작업했어. 작업했고 이렇게 떠도는 그런 소스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작성을 해놓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검증이 이제 되는 거죠. 잠시만요. 포인트가 들어가 버렸지. 잠시만. 자, 그래서 이제 게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웹 프론트 쪽에 이제 기술들 뭐 HTML이라든지 스타일 시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것도 다 다룰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쪽도 다 다룰 수가 있고, 자바 언어와 JSP를 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이에요, 종합. 종합. 그 하나하나 기술들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면요, 그걸 이제 종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을 만들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 게시판 안에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 CRUD 그 기능들 코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화면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회원가입 폼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폼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서버에 전송되면 그 전송된 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 페이지 만드는 게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 가입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와서 쿠키나 세션 해서 인증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목록 같은 거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쁘게 보여주려고 하면 뭐 스타일이라든지 거기 안에 이제 드는 각가지 이제 프론트 쪽의 기능, 뭐 어떤 버튼 눌렀을 때 뭔가 이제 요순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시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jQuery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게시판 기능에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요 제스판은 이제 전형적인 웹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요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실습하시면서 복습도 여러 번 하시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내가 이해가 된다 하시면은 13장에 있는 요 게시판을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총 정리하면서 배울 거는 12장까지 해서 이미 다 배웠어요. 없어요. 그래서 13장에는 12장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이거를 짜집게 해가지고요 결과물을 만드느냐, 서로 연동시켜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이렇게 그죠? 배치를 해야 이 게시판이라는 게 나오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고 예를 들면
레고 부품 다 있다고 해서요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죠. 예, 손재주가 있고요. 예, 미적 감각에 있는 애기들 이렇게 보면 레고 탁 던져주면요 잘 만듭니다. 뭐 성 같은 거. 근데 그런 감각이 없는 애들은 레고 부품 많이 던져도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총 복습 다 하시고요. JSP 같은 경우는 12년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요 13장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게시판이 움직인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레벨까지 됐구나. 예, 여기까지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능에 보면 게시판에 글쓰기 기능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글쓰기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무슨 관리 시스템 하면요, 뭐 성적을 등록한다, 회원을 등록한다, 그죠? 예, 무슨 그 관리 상태를 등록한다, 물품을 등록한다, 예,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죠. 그래서 글쓰기 기능이 있고, 다음에 이제 글 목록, 예, 내용 보기. 글 목록과 내용 보기는요, 둘 다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내용들을 뷰 페이지라고 하는데, 글 목록은 작성된 게시판의 그 제목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쇼핑몰로 따지면 썸네일입니다. 여러분들 쇼핑몰 들어가셨을 때 상세 내용이 첫 화면 안 나옵니다. 그죠? 일단 썸네일로 작은 그림으로 그런 이제 상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쫙 띄워주고 여기 이제 관심 있으면 클릭해라 이거죠. 클릭하면 상세 보기 보여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글 목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썸네일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에. 그리고 이제 이 글 목록 이제 글 제목이죠. 글 보기에서 글 제목을 클릭하면 이제 내용 보기. 예. 해주는데 이때는 이제 select 의미가 씁니다. SQL에서 이제 select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 수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삭제는 딜리트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CRUD에서 인서트를 이제 C라고 하고요. 이 select를 R이라고 하고 read 읽어내는 거. 자, UD는 그대로 업데이트 딜리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이 CRUD라는 이제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웹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웹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 패턴을 이렇게 게시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단계를 충분히 내가 학습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이제 자신감을 붙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없이 그냥 혼자서 프로그램 바로 만들래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게시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게시판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과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에 사용되는 자바 빈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JSP를 이용해서 게시판 이제 소스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의 기능이라든지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시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하는데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못 만들죠. 그래서 이제 게시판을 내가 모르는 상태인데 게시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게시판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 구조를 일단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 자, 게시판 시스템은 이렇게 시스템은 붙은데 사실은 뭐 좀 그렇습니다, 그죠?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요, CRUD, 이 CRUD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시스템은 크게 글쓰기 기능과 글 목록 보는 기능, 그 다음에 글 읽기 기능, 여기 이제 상세 보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글 수정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글 삭제하는 기록. 그래서 숫자를 한번 붙여보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자, 글쓰기 기능 구현해야 되고요. 글 목록 보기 기능 구현해야 되고요. 글 읽기 기능 상세 보기죠. 예, 내용 보기 기능 구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 수정 기능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글 삭제 기능 구현해야 되죠. 지금 요 5가지는 기능이라고 했지 페이지라고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파일 개수가 5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당 여러 개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자, 요 이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기 보시면 글 쓰기 기능, 그죠?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글 목록을 보는 기능, 요 제목만 띄워주는 거죠. 글 목록을 보는 기능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글 목록에서 글 제목을 클릭하면 글 내용을 보여주는 글 읽기라고 되죠. 기능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여기 이제 4번, 네 번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글 같은 경우는요, 자,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글 삭제 기능. 자, 게시판은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특정 내가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요, 그 시스템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야 되죠. 대부분 저 기능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 그 메뉴에 항목이 몇 개가 있느냐, 메뉴 항목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의 기능,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 일단은 시스템의 기능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구현해야 될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뽑아내시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그 기능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글쓰기 기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기능이다. 바로 그냥 추가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서버 페이지로 가서 서버 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돼서 요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이제 요 작성된 글이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에 하나의 레코드로 글이 한 개의 글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목록 보는 기능입니다. 자, 테이블에 레코드를 검색한다 되어 있죠. 근데 테이블에 레코드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여기 이제 DB 접속을 해서 DB 안에 있는 테이블, 게시판 테이블 안에 레코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죠. 이렇게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그 표 양식으로 뿌려줘야 되죠.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읽기 기능, 이거는 이제 상세 보기입니다. 글 내용 상세 보기, 글 읽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글 목록에서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 목록에서 보고자 하는 글 목록이 이제 그 목록에서 이제 제목을 선택을 하면 세부 이제 제목에 대한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 내용을 출력하는 게 됩니다. 특정 레코드만 검색한다. 이것도 이제 DB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특정한 제목을 선택하면 그 제목을 가져가서요, 여기 이제 처리하는 페이지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을 찾죠. 검색을 한 다음에 요 테이블에서 해당 글을 제목으로 이제 찾아서 있으면은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가져와서 그 내용을 브라우저 쪽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수정 기능입니다. 레코드의 내용을 갱신한다. 자, 수정은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글 내용 읽기, 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정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작성되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 양식을 재활용하면서 그 글쓰기 양식하고 비슷한데 거기다가 이미 작성된 글 내용을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글을 수정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정 폼에서 입력받은 값을 다시 서브 페이지로 전송하고 서브 페이지에서 요 수정하고자 하는 글 내용을 요 DB에다가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예, 이게 이제 수정 기능입니다. 업데이트. 예. 그 다음에 이제 글 삭제 기능. 이건 이제 목록에서 이 글 내용을 보고요. 이 내용을 지우고 싶어요. 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예, 어떻게 됩니까? 삭제 버튼을 눌렀다 하면 몇 번 글을 지울지 이렇게 이제 서브 페이지 전달하면 서브 페이지는 예, 요 DB 접속을 해서요. 예, 요 DB에 여기 삭제하고자 하는 이제 레코드를 찾아서요. 그 글을 삭제를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삭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삭제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됐으면 다시 요 DB에서 삭제된 이후에 그 목록을 다시 가져와서요 화면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삭제된 이후에 실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글이 삭제됐다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목록에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글만 딱 삭제돼서 화면에 다시 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삭제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로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이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 크기가 작아가지고요. 확대를 좀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구경했던 테이블 중에 필드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 게시판은 DB에 테이블을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제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은 딱 하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드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게시판에서 쓸 건데, 자, create table이라는 명령 사용해서 SQL 명령 사용해서 이렇게 보드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소갈로 열고 소갈로 닫고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필드가 많죠. 필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12개, 필드가 12개가 있네요.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SQL 문장만 조금 볼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이제 교재에 또 있으니까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um이라는 필드는요, 인티저 타입으로 지정해 주고요. 자, not null 제약 조건 줍니다. 자, null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거죠. 그다음 이제 제약 조건은 primary key, 요 필드를 넘버 필드를요, 필드를 primary key 필드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uto increment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라클에서는 시퀀스 객체 쓰는 것 같아요. 자동 증가값 사용하는 거죠. MySQL에서는 요 이제 자동 증가값을 필드에서 이제 사용하게끔 하려면은 auto 밑줄 increment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필드 뒤에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넘버 값은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줄 필요 없고 레코드가 삽입될 때 자동으로 넘버 값이 일씩 증가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writer라고 되어 있죠. writer라고 하니까 글 작성자 정보가 들어가겠죠. 뭐 글 작성자 아이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바 캐릭터 10자리 문자열 열자 저장할 수가 있고요.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not null.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바 캐릭터 30자리 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을 허용하네요. not null이 없으면 널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메일이 주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제목입니다. 바 캐릭터 50자리, 다음에 이제 not null 줬고요. 필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passwd, 요게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필드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바 캐릭터 12자리 줬습니다. 요건 또 이제 not null이고요. 다음에 reg 데이터는 register 데이터죠. register 데이터. 그래서 등록 글 작성했을 때 글 작성 날짜를 작성일을 이제 저장해 놓는 그런 필드가 되어 있고요. MySQL에 그 날짜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요 타입으로 요 필드를 지정해 주고 자,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은 not null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ead count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조회수. 글을 한 번씩 이제 읽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몇 번 좋아했다라고 정보가 뜨죠.
뭐 보통 이제 조회를 많이 한 글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많이 좋아한 게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ad count라는 이 필드에다가 조회 숫자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디폴트라는 키워드 상에서요 초기값을 0으로 줬습니다. 다음 자 REF부터 해서 REF 스텝, REF 레벨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 세 개는 여러분들 이제 응답글 우리 이제 댓글이라고 하죠. 댓글 응답글 예. 그러니까 원글이 있으면 우리가 댓글 다는 거 있죠. 자 악플 다는 것도 댓글이죠. 예, 선플도 댓글이고 그죠. 예, 어떤 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장글을 이제 적는 겁니다. 댓글 댓글과 관련된 건데 보통 우리가 테이블 우리가 이제 만들 때요 게시판을 구현할 때 댓글 기능이 없는 게시판이 있어요. 사실은 댓글 기능이 없는 게시판이 더 만들기 쉽고요 소스도 더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너무 어렵다 하면 요 댓글 기능을 빼버리면 돼요. 댓글 기능을 빼면은 기특 기능을 제외하고 구현을 하시면 쉽습니다. 코드 자체가 쉬워요. 근데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지금 댓글이 들어간 상태인데 또 테이블도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저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댓글 원글 테이블 따로 댓글 테이블 따로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쉬운데 이거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원글과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소스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상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시판 중에 댓글 기능이 없는 게시판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자 댓글 기능이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쉬운 거는 원글과 댓글을 따로 분리해서 테이블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면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요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원글과 댓글을요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데 그런 글이지만 종류가 다르죠. 원글과 댓글은 다른데 이걸 하나의 테이블에 다 넣어가지고요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실제 프로그램 알고리즘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원글과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이 소스 코드는요 상중 하중에서 중 이상입니다. 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게시판 이 정도 이거 별거 아니지 해서 한번 소스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상중 하중에 중상입니다. 중상으로 하는 아니에요. 중 이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앞에서 공부하셔가지고요 모든 문법적인 거 이런 거 공부하셔서 내공을 쌓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코드 보시면 분석이 안 됩니다. 자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도움을 또 드리죠. 설명 미리 이제 분석을 또 해주드리잖아요. 소스 설명하면서 이론에서 또 이제 전체적인 거 또 흐름도 좀 설명해 드리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별 5개가 아니고요 별 50개짜리입니다. 갑자기 10배네요. 예 맞아요. 이 별 50개짜리만 한다 그러면 앞에 거 잘 못하셨던 분도 이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앞에 거 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 이 부분은 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은 요 게시판 소스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DB 연동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만드시면 돼요. 만드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더 복잡한 소스도 있지만 이걸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게시판을 못 만드는데 그 다음 뭐 쇼핑몰에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게시판 만들고 나서 일단은 게시판을 만들 능력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거 설계해서 업무 설계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설계해서 만들었을 때 이 게시판 소스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왜? 여기 안에 모든 글을 작성하고 목록 보고 검색하고 다 기능이 다 있거든. 수정하고 하는 기능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는데 잘 안 된다 하면 앞에 거를 앞에 장의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시고요. 찾아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잘 이해 안 됐던 부분 다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REF로 시작하는 요 이제 필드 3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글과 원글과 댓글을 같이 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처리해 주기 위한 그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필드입니다. 그래서 REF는 인티저 타입이고 난널이고요. REF인데 RE 언더바 스텝이죠. 스텝이라는 필드인데 스몰 인티저. 이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을 작게 쓰는데 여러분들은 아끼지 마세요. 그냥 인티저 타입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 저장할 때 그냥 인티저 쓰시면 되고, 그죠? 대부분 정수 쓰니까 하시고, 그죠? 문자를 저장한다 하면 바 캐릭터 쓰시면 됩니다. MySQL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에 끝납니다. 바 캐릭터하고 인티저 두 가지만 하셔도 MySQL 프로그램 다 만드세요. 어떤 분은 그냥 바 캐릭터 타입 이거 하나만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했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또 편하니까 적어도 인티저 타입하고 바 캐릭터 타입만 아시면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내가 신경 쓴다 그러면 날짜 시간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임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몰 인티저라고 돼 있지만 요런 걸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니까 그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스몰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 타입보다 좀 메모리 공간을 덜 쓰는 거죠. 그래서 스몰 인티저 타입이고 난널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REF로 시행하는 거는 다 널을 허용하지 않죠. 난널 해서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그를 255자 이상 저장한다 내용으로 그러면 텍스트 타입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런 시간에 MySQL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MySQL 타입 이렇게 설명드릴 때 255장 이상 이제 바캐릭터 타입에서 쓰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255장 넘어가는 거는 텍스트 타입. 그러니까 이 바캐릭터 타입 보다 더 이제 긴 문장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타입. 이것도 이제 난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주고요. 이것은 바캐릭터 20짜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난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드라는 테이블을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자, 게시판에 사용되는 보드라는 테이블. 하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소스 분석하기 전에요. 이 테이블에 어떤 필드가 어떤 값을 저장한다. 요 정도는요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정도 익숙하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보셔야 돼요. 왜? 소스에서 실제 이제 이 테이블 내용을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에 값을 넣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아실 수 있도록 코드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